예, 리듬의 뒤에서 6장의 수면일찍이 리듬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수면의 질이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일 없으니 자면 자는 대로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낀다. 최근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면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1920년도 또 50년대 중반까지는 진정제이자 수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펜토바르비탈 같은 바르비투산염밖에 없었다. 이것은 뇌에서 가바 시스템이라고 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을 자극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한다. 이런 약물들은 대단히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한데도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약물이 위험한 이유는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과 혼수 상태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 복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르비투르산염은 점차 벤조디아제핀으로 대체되었다. 1955년 허프만 로슈에서 연구학자로 레오 스턴바흐는 최초 벤조디아펜을 클로르디아 제복시드를 발견했다. 이 약은 1960년대 리브륨으로 판매되었다. 1963년에 활성이 강화된 클로르디아 제복시드의 변형된 형태인 발리온이 출시되었다. 이것은 중독성이 적고 우발적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아서 덜 위험하다. 벤조 신경전달 가바를 분비를 촉진해서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약들이 계속 나왔고, 아주 최근에는 벤조디아제핀이 또 혹은 또 제트 약물 등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약물들은 다른 화합물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가바의 분비를 강화한다. 제트 약물은 처음에는 벤조디아제핀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장기 복용 시에 중독, 우울증, 기억 손실 등 벤조디아제핀과 사실상 동일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유병, 심지어 수면 운전 등이 생겼다는 보고 벤조디아제핀과 장기간 사용하는 불면증 같은 수면제 문제를 치료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수면 질을 개선해서 대안의 접근 방식을 먼저 시도해 봐야 한다. 오늘은 벤조디아제핀과 제트 약물 대신에 증거에 기반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대안의 교정 조치를 총칭해서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요법이라고 부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침실을 어떻게 하는가, 숙면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보자.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광을 받고 낮잠 자기는 지중해 국가 남유럽 중국 중부 곳에서 이른 오후에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스페인의 전통 습관 혹은 짧은 낮잠이 역사적으로 흔했다. 필리핀, 스페인, 아프리카 등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국가에서도 시에스타를 받아들였다. 이 모든 지역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통점은 따뜻한 기후와 거한 점심 식사다. 스페인과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 현대의 산업 일정에 맞추어서 시에스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와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시에스타 관행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스페인 시골 지역에서는 시에스타가 여전히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사용이 안 된다. 북아메리카, 북유럽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오후 한두 시간 정도의 시에스타가 부적절하며 현대 산업 일정에 맞추어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끔 낮잠을 자는 것은 괜찮지만 긴 낮잠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낮잠을 길게 자면 취침 시간에 늦춰져서 야간 수면이 짧아진다. 이를 이해하는 평일에는 따로 낮잠을 잘 수 없어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정리에 부결없이 일수면 체제를 따를 필요는 없다. 윈스턴 처칠은 스페인 전통어 시에스를 받아들여서 점심을 든든히 먹고 난 후에 4시 30분 정도부터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 운동과 수면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동은 수면에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정 형태의 운동은 수면 각성 시간 도움이 되고 불면증을 들여준다. 먹는 시간을 위해서는 13장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음식도 커피와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아데노신 반응하는 뇌 성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낮에 스트레스가 축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정이 감당 못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등등 명상 등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도와 컴퓨터 스크린 등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면제와 진정제 2장에서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처방 진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수면 패턴 재조정에 유용하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 특히 야간 교대근무 노동자의 장기 사용하는 부작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골치 아픈 이야기는 배우자와 급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해하자면은 취침 시 적전에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샤워하기 목욕이나 샤워 상발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혈류에 침실을 어떻게 숙면 안식처로 만들까? 침실 또 수면 앱은 등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잠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의 루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드는 취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협의에 의한 또 성생활도 하면서 침대 매트리스는 더 같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매트리스의 장르와 수면의 질에 관한 과학적으로 잘 통제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라면드와 긴장기원 아로마 오일은 어떻게 깃막에 배우자가 걸어간다거나 외부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경우에 왁스 기마기를 비롯한 기마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침대에서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기, 꿈에 대한 걱정, 저 저기요 기록부터 설교도 우리 인류는 꿈과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외상을 스트레스 장애와 악몽은 내가 긍밀한 감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저는 대단한 생생한 꿈을 말하는데, 그래서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깨기도 한다. 하지만 악몽은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와는 다르다. 악몽은 본질적으로 초상적이다. 하지만 PTSD 특정한 정신적인 외상 사건을 겪은 이후에 생겨나고, PTSD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플래시백의 형태로 혹은 또 자는덩어리의 그 사건이 시각화되는 악몽의 형태로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그 끔찍한 사건 자체를 회상하게 된다. 이에 논의는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시간대 구조에 대해서 침대에서 직장에서 SCRD 몇 가지 쉬운 해결책은 고용조 직장에서 차량 퇴근 중에서 경계 소홀 예방법 등등, 직업장에서 경계 소홀 예방법, 저녁이나 야간 근무 동안에 피로가 경계 소홀의 증가로 한 연구에서 4일 연속 주간 근무와 4일 연속 야간 근무에서 평균 부상 위험도가 36%가 높았다. 질병 예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미치는 야간 교대 근무가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고, 크로노타입과 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크로노타입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크로노타입이란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성향을 말하며 인구 집단을 지명 혹은 정돌세형, 중간형, 비둘기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등등 사회는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기, 장거리, 알람시계 등등을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했군요. 그 다음에 삶의 지정에 대해서 7장으로 넘어가서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성생활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생활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가서 수면의 인생 단계는 수면의 인생 단계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확신하지만 남과 이웃이 해면이 사람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늘는데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남과 이웃이 해면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로 예상 수명은 1만 5천 년. 현재 살아있는 해면 중에는 사하라 사막에 불이 넘치고 풍요로웠던 시절에 살았던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면도 변화해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서 일종의 리듬과 수면은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그렇지요. 어린 시절의 수면은 유아기 청소년 임신 기간의 수면은 우리가 아는 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 그렇지. 어릴 때는 잠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 유아기에서의 상태에서 아동 1에서 10세까지는 아무래도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되겠고요. 카페인의 영양 등등의 이런 도움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이냐, 빛에 대해서 수면의 주기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추출을 이루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넘어가서 자 이제 9장에서 마음의 타임아웃, 시간인지 기분 정신 질환이어서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천재성과 수면 모두에서 상징적인 인물인데 나는 강의할 때 규칙적이어 충분한 수면을 발번 삼아서 지성을 고피한 사유로 그를 이용을 한다. 의식은 자기 고유, 생각, 기억, 느낌, 감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고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의식이란 자아, 그리고 자신들로서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의식은 아인슈타인과 달리라는 양극 사이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 인지, 하루 종일 시간대, 그리고 SCRD, 인지 능력이라는 말이 쓰이면서도 인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력, 기억력, 집행, 기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주의력 SRD는 주의력은 특히나 수면 손실에 취약하다. 1982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재앙은 오전 1시 23분에서 순전히 사람의 오류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조산바에 따르는 발전소 운전 당자가 잠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경계심이 늦춰지면서 이렇게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그 챌린저호도 그런 상태라는 거고요. 집행기능과 기분 전환에 대해서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내용들 해서 약을 복용할 시간은 10장에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부대에는 지금까지 2만 가지 이상의 처방약의 판매를 승인했고 여러 의약청 AEMA도 비슷한 수의 약을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매년 50가지 정도의 신약이 등록되고 있지만 사용기간과 양으로 따지면 약물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아스피린이 갖고 있다. 아스피린이 주로 먹고 있는데 그거는 천년이 이제 화학으로 바뀌어서 질병의 증상의 하루 종일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약물도 당연히 밤낮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렇지. 밤낮의 주기에 따라서 뇌졸중과 심장마비, 머리부터 시작해서 사망과 장기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 뇌졸중은 뇌의 혈관에 터져서 전류를 나거나 내려가는 혈액이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혈증 뇌졸중이 생긴다.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은 내려가는 혈액 공급이 잠시 막혔지만은 뇌졸중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많은 정치인은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성이죠. 간상동맥 심장병은 간상동맥이 지방성 물질의 축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스타디는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을까? 뭐 여기 뭐 짝동산이 너무 많이 집어넣으셨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려 하면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을까요? 자, 넘어가서 보자. 그러면은 일주기 군비 경쟁에 대해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이 대용했을 때 약 5억 명적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것들일까요? 또 넘어가고요.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 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 봅시다.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혈당 상승 올라가고 양성자 펌프 나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졌네요. 최적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로 해서 일주기의 미래 14장에서 직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에 대한 다양성으로 현저한 시각장애가 시각장애인의 멜라토닌 정증시각장애인의 비24시간 수면 각성장애나 프리러닝 일정의 리듬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멜라토닌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사용되지만은 거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동 변화만으로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SCRD 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행동학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서는 6장에서 다루었고 또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했네요. 마지막으로 전세계 일주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지난 60년 동안의 지구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24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24시간의 리듬을, 나의 생물학적인 리듬을 알아보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좋을 것인가, 핵심적인 것을 찾아서 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군요.